어머니, 좋아하시던 생선구이 해드렸어요. 고맙긴 한데 향은 좋은데. 왜 입이 가지 않을까? 그럼 미역국은 어떠세요? 평소에 두 그릇도 드시잖아요. 배가 불러서 못 먹겠구나. 미안하다. 혹시 이런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밥 한 그릇 뚝딱 비우시던 부모님이 갑자기 몇 숟가락만 드시고 수저를 놓으실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을 수도 있고, 뭔가 이상한데 병원에 가봐야 하나 하며 걱정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이런 변화들이 단순한 컨디션 난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마지막을 준비하며 보내는 소중한 신호들이거든요. 이 신호들을 미리 알고 계시다면 두려움 대신 사랑으로 그 시간을 준비하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년 넘게 호스피스 완화 의료과에서 근무해온 의사 박미경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과 그 가족들을 만나면서 저는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은 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반드시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처음 의대를 졸업하고 막 병원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저는 치료에만 몰두했습니다. 환자를 낫게 하는 것이 의사의 유일한 임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환자분을 떠나보내며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말이죠. 그분은 78세 할머니셨는데 폐암 말기였습니다. 마지막 며칠 동안 계속 집에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습니다. 단순히 병원이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평안함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마지막 시간을 의미했다는 것을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로 신비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앞두고도 가족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려는 듯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거든요. 많은 가족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더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상태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답은 이미 환자분의 몸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읽는 법을 모를 뿐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30년 넘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배운 것들입니다. 생의 마지막을 앞둔 우리 몸이 보내는 5가지 주요한 신호들, 그리고 그 신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신호들을 미리 알고 계신다면 두려움보다는 준비된 마음으로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 보내는 마지막 시간들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죠. 저는 항상 가족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삶의 자연스러운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위해 우리 몸은 스스로 준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마치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이죠.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모두 제가 직접 만났던 환자분들의 실제 경험입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과 일부 상황은 바꾸었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이분들의 마지막 여정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교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이 마지막을 준비하며 보내는 5가지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모두 제가 직접 돌봤던 환자분들에게서 나타난 실제 변화들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식욕과 체중의 변화입니다. 76세 김동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원래 생선구이를 아주 좋아하셨어요. 회식만 있으면 생선을 2마리씩도 드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밥상 앞에 앉아도 한두 젓가락만 드시고는 손을 놓으시더라고요. 가족들이 기력을 북돋워드리려고 연어도 구워드리고 고등어도 끓여드리고 심지어 가장 좋아하시던 장어구이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하지만 향은 좋은데 입이 가지 않는다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몇 달 만에 8kg 가까이 빠지셔서 옷이 헐렁해지고 목소리도 많이 작아지셨어요. 이런 변화를 보면 가족들은 무조건 더 먹이려고 애쓰시는데요. 사실 이때는 억지로 드시게 하기보다는 소량이라도 편하게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기의 식사는 양보다는 사랑받으며 함께하는 시간에 더 큰 의미가 있거든요. 두 번째 신호는 극심한 피로와 무기력입니다. 81세 조명자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직접 반찬을 싸주실 만큼 정말 부지런한 분이셨어요. 아침마다 텃밭에 나가서 상추랑 고추를 따오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오늘은 그냥 쉬고 싶다며 이불에서 잘 나오지 않으려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드라마도 꼬박꼬박 챙겨보셨는데 나중에는 텔레비전을 켜놓고도 그대로 잠드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활동을 권하기보다는 편히 쉬실 수 있도록 배려해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피곤해하셔도 곁에서 손을 잡아드리고 사랑해요라고 말씀드리면 작은 미소로 화답해 주시거든요. 특히 피로가 심해지는 시기에는 정서적인 변화도 함께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조용히 침묵 속에 머물기도 하고 오히려 평소보다 밝아지면서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씀을 남기기도 해요. 가족분들은 이런 신호를 존중해 주시고 억지로 활력을 요구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인지 기능의 저하입니다. 87세 송재현 선생님은 전직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제자들 이름을 정말 놀랍도록 잘 기억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달력을 자주 확인하시고 병원 복도를 걷다가 길을 잃으시는 일도 생겼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오랜 세월을 함께 사신 아내분에게 실례지만 누구신지 모르겠네요 라고 물어보셨던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는 여보, 언제 왔어? 하며 다시 평소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최근 기억은 흐려져도 오래된 기억은 또렷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현실로 끌어오려고 하기보다는 환자분의 기억 속 시간으로 함께 들어가서 추억을 나누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 시기에는 정말 신기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며칠간 거의 의식이 없던 분이 갑자기 맑아져서 손주 이름을 부르거나 오랜만에 대화를 이어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가족에게 남겨주시는 마지막 선물 같은 시간이니까 하고 싶었던 말씀들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잦은 감염과 느린 회복입니다. 78세 박은순 할머니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정말 씩씩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넘어져서 무릎에 상처가 난 뒤에 예전 같으면 며칠이면 나았을 상처가 몇 주 동안 낫지 않더라고요. 그 후로는 작은 감기에도 쉽게 폐렴으로 번지고 소변에 세균이 들어가는 병으로 입원을 반복하셨어요. 가족들은 왜 이렇게 잔병이 잦아졌냐며 걱정하셨지만 사실 이건 몸이 더 이상 예전처럼 싸울 힘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럴 때는 강한 약으로 무리하게 싸우기보다는 손 씻기, 물 충분히 드시기, 상처 잘 관리하기 같은 기본적인 돌봄이 더 중요해요. 때로는 치료보다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시기에는 돌봄의 우선순위를 치료가 아니라 편안함에 두셔야 합니다. 통증을 줄여드리고 입술이 마르시면 립밤을 발라드리고 숨쉬기 힘드시면
자세를 바꿔드리는 작은 배려들이 마지막 시간을 훨씬 평화롭게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5번째는 호흡과 순환의 변화입니다. 83세 정우석 어르신은 평생 등산을 즐기셨던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산책 중에도 숨이 차고 계단을 오르다가 주저앉는 일이 잦아졌어요. 밤에는 호흡이 들쭉날쭉해졌다가 멈췄다가 다시 크게 들이마시는 모습이 반복되더라고요. 손발은 점점 차가워지고 푸르스름해졌고 누워있는 자세보다는 의자에 앉아서 숨 쉬는 게 훨씬 편하다고 하셨어요. 결국 마지막까지 의자에 앉은 채로 창밖을 바라보시며 이제 다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런 때는 치료보다는 편안하게 숨 쉬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최선이에요. 가습기 틀어드리고 적정 온도 맞춰드리고 등받이 조절해서 편한 자세를 찾아드리는 거죠. 특별히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시기에는 반응이 없어 보여도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듣고 계신다는 전제로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같은 말씀을 꼭 전해드리세요. 그게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신호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우리 아버지도 이런 모습이었는데라며 떠오르는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려야겠어요. 이 5가지 신호가 한꺼번에 모두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체중이 먼저 줄어들고 어떤 분은 기억력이 먼저 흐려지기도 해요. 또 다른 분은 호흡의 변화가 가장 먼저 오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신호들이 보일 때가 바로 준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요. 첫 번째 환자분을 떠나보낼 때는 그저 함께 울기만 했거든요. 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건지, 가족들에게 뭘 설명해 드려야 하는 건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흐르면서 깨달았어요.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다는 것을요.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나를 여러분께 꼭 나누고 싶어요. 이런 과정에서 가족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바로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라는 말이에요. 왜 더 일찍 병원에 모시지 못했을까? 왜 더 자주 안부를 묻지 못했을까? 왜 더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지 못했을까 하면서 자책하시거든요. 79세 정민수 어르신의 큰아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3달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내가 더 자주 병문안을 갔어야 했는데 아버지 좋아하시는 북어국을 더 자주 끓여드렸어야 했는데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드님이 매주 일요일마다 아버지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시던 모습을 제가 직접 봤어요. 그때 어르신이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아세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곁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최고의 위로라는 겁니다. 완벽한 돌봄이라는 건 세상에 없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거든요. 죄책감보다는 나는 끝까지 함께 했다는 마음을 기억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건 곁에 있는 시간이에요. 의료진과 상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돌봄 계획을 세울 건지 논의하시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서로 어떤 역할을 맡을 건지 정하시고 무엇보다 미루어 두었던 말들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하나가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저는 항상 가족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말들을 꼭 전해드리세요. 때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손을 잡아드리기만 해도 돼요. 그 따뜻함만으로도 충분히 전해지거든요. 82세 김춘자 할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의 막내딸이 20년 넘게 미국에서 살고 계셨는데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하셨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늦게 와서 죄송해요라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딸이 곁에 와 계신 것만으로도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보세요라고 했더니 그제야 어머니 곁에 앉아서 어릴 적 추억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도 참 많은 걸 배웠어요. 때로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할 수 있는 소중한 일들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신호들을 발견하시더라도 절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준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떠나시는 것보다는 훨씬 다행스러운 일이거든요. 실제로 많은 가족분들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미리 신호를 알아차려서 준비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고요. 마지막 시간을 차가운 병원이 아니라 따뜻한 집에서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시거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척들이 모두 모일 수 있게 연락하시거나 환자분이 평생 그리워하셨던 고향 마을에 마지막으로 다녀오시거나 하는 일들이 가능해지거든요. 84살 이봉근 어르신 같은 경우가 정말 좋은 예였어요. 신호를 일찍 알아차린 자녀분들 덕분에 어르신이 평생 그리워하셨던 고향 마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가실 수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어린 시절 친구들도 만나시고 돌아가신 부모님 산소도 찾아뵙고 오셨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편안히 눈을 감으셨는데 가족들은 그때 고향에 모셔다 드린 게 정말 잘한 일이었다며 큰 위안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신호를 미리 알고 준비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무엇보다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의미죠.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이별보다는 충분히 준비된 이별이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훨씬 더 큰 위안과 평안을 가져다 주거든요. 이제 마무리를 지으며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 가지는 확실히 깨달으셨을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랑의 형태라는 것을 말이에요. 제가 30년 넘게 호스피스 병동에서 만났던 모든 분들이 그랬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순수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76세 김동환 어르신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식욕이 많이 떨어져서 밥상 앞에서도 한두 젓가락만 드시던 분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마지막까지도 생선 한 점을 보시며 미소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직접 드시지는 못하셔도 가족들이 자신을 위해 정성껏 준비해준 음식에 대한 고마운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으셨거든요. 가족들이 어르신 좋아하시던 장어구이 가져왔어요 라고 말씀드리면 고맙다, 정말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이시곤 했어요. 먹을 힘은 없으셨지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가족들이 자신을 끝까지 생각해준다는 그 마음에 깊이 감동하고 계셨던 거죠. 81세 조명자 할머니는 어떠셨을까요? 피로가 극심해서 하루 종일 이불 속에 누워 계셔야 했지만 손주들이 손을 잡아드리면 눈빛만으로도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말씀은 거의 하지 못하셨지만 그 눈빛 속에는 할머니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맙다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막내 손자가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말했을 때 할머니께서 힘들게 손을 들어서 그 아이의 뺨을 쓰다듬으셨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피곤한 와중에도 손을 잡으면 눈빛으로 사랑을 표현하셨던 분이셨어요. 87세 송재현 선생님은 또 어떠셨는지 기억하세요?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때로는 아내분조차 알아보지 못하셨지만 흐릿한 기억 속에서도 제자들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거리셨어요. 그때 우리 반 철수가 참 공부를 잘했는데 영희는 그림을 정말 잘 그렸지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의 그 따뜻한 미소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비록 최근 일들은 기억하지 못하셔도 사람을 사랑했던 마음, 제자들을 아꼈던 그 진심만큼은 마지막까지 또렷하게 남아 계셨거든요. 가족들이 아버지, 제자들이 문안 인사 보냈어요 라고 말씀드리면 고맙다, 참 고맙다며 기뻐하셨어요. 78세 박은순 할머니는 어떠셨을까요? 잦은 감염으로 몸이 많이 약해지셨지만 무리한 치료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을 선택하셨어요. 마지막 며칠은 병원이 아닌 집에서 보내시면서 내가 평생 가꾼 텃밭에서 나는 상추가 제일 맛있었는데라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거든요.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한 추억을 나누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던 분이었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고 말씀하시며 치료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평화를 선택하셨던 거죠. 마지막으로 83세 정우석 어르신은 호흡이 힘드셔서 대부분의 시간을 의자에 앉아서 보내셨지만 창밖 풍경을 바라보시며 참 평온한 모습이셨어요. 이제 다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다고 말씀하실 때도 두려움이나 억울함이 아니라 오히려 안도감과 평안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동안 참 좋은 인생이었다. 가족들 덕분에 행복했다며 감사하는 마음을 끝까지 표현하셨어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마지막 여정을 정말 평화롭게 마무리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이 5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몸은 많이 약해지셨지만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만큼은 마지막 순간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순수해지고 더 진실해지셨어요. 평소에는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던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시게 되셨거든요. 사랑 앞에서는 누구나 마지막 순간에도 변함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더 아름다워지죠. 실제로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이 마지막 시기에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셨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너희들과 함께한 시간들이었다. 너희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한 인생이었다. 고마웠다. 사랑한다. 이런 진심 어린 말씀들을요. 78세 서명자 할머니는 평생 말수가 적으시고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이셨는데 마지막 몇 주 동안은 매일같이 자녀들 손을 잡으시며 고맙다는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그런 말씀에 자녀분들이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몰라요. 82살 김봉수 어르신은 손자 손녀들에게 매일 할아버지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언제나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을 거야라며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아끼지 않으셨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깊이 깨달았어요. 죽음이라는 건 사랑이 끝나는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가장 완전한 형태로 완성되는 순간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동안 쌓아온 모든 사랑과 추억들이 마지막에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에게 전하고 계시는 그 사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이고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제가 30년 넘게 현장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진리예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소중한 사랑이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분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